인천의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에 자리 잡은 현의 아파트는 늘 고요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면 제규어처럼 우아한 걸음걸이를 가진 그의 고양이 자기야가 늘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다. 자기야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존재였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 송도 센트럴파크를 누비며 꽃밭을 탐험하고 호수의 오리들을 구경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현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자기야와 함께하는 조용한 삶에 만족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그는 자기야가 창문을 통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독립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송도의 이웃들은 자기야를 공원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듯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돌아다녔다. 꽃밭 사이를 우아하게 거닐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옆에서 잠시 쉬어가기도 했다. 특히 노인들은 자기야가 지나갈 때면 간식을 건네주곤 했다. 그녀는 마치 이 동네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다. 현은 퇴근 후면 항상 베란다에 앉아 자기야를 기다렸다. 그녀는 마치 시계를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해가 지기 직전에 돌아왔다. 때로는 작은 선물을 물고 오기도 했다. 나뭇잎이나 작은 꽃잎 같은 것들이었다. 현은 그것들을 모아 작은 상자에 보관했다. 그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어느 날 현의 회사 동료가 그에게 물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나요? 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야가 있잖아요. 그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자기야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그의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매일 밤 자기야는 현의 발치에서 잠들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부드러운 숨소리는 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동안 그들의 작은 세계는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들은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송도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현은 베란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도 평소와 같은 하루가 될 거라고 믿으며 그는 잠자리에 들었다. 자기야는 평소처럼 그의 옆에서 작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들었다. 아무도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끝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자기야는 여느 때처럼 창문을 통해 나갔고 현은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자기야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 밤이 되었다. 현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창문 앞에서 기다리던 현은 계속해서 자기야의 이름을 불렀다. 아파트 주변을 몇 바퀴나 돌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걱정은 커져갔다. 결국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현은 회사에 휴가를 냈다. 송도 센트럴파크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자기야가 좋아하던 꽃밭과 벤치, 오리 연못 주변을 모두 찾아보았다.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야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현은 포기하지 않고 동네 곳곳에 자기야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붙였다. 근처 동물병원들을 방문하고 네이버와 카카오톡 지역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다. 하지만 답변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밤이 되면 현은 베란다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자기야가 늘 앉아있던 창틀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아파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적막했다.
그는 자기야가 매일 가져다주던 작은 선물들이 담긴 상자를 꺼내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흘째 되는 날, 현은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너무나 익숙한 소리였다. 그는 즉시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지친 모습의 자기야가 앉아 있었다. 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자기야의 목에는 낯선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그것은 마치 맞춤 제작된 것처럼 정교했다. 현은 자기야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듯 자주 주변을 살폈다.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 작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다. 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기야에게 이것을 달아준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왜? 어떤 목적으로?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자기야는 평소와 달리 창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현은 자기야를 안아주며 달래주었지만 그녀의 긴장된 모습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현은 자기야의 목에서 발견한 목걸이를 들고 인천경찰서를 찾았다. 강 형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특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며 깊은 주름을 지었다. 흥미롭군요, 강 형사가 말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비슷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모두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이었죠. 그는 컴퓨터 화면을 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모두 다양한 종류의 검은 목걸이를 한 개와 고양이들이었다. 강 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모든 사건에서 반려동물들은 며칠간 실종되었다가 이런 목걸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죠. 현은 자기야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더욱 불안해졌다. 며칠 후, 자기야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더 이상 공원으로 나가지 않았고 창가에서 밖을 응시하며 이상한 소리를 내곤 했다. 특히 아파트의 특정 구석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현은 자기야의 이런 행동이 목걸이와 관련이 있을 거라 확신했다. 어느 날 저녁, 현은 강한 빛 아래서 목걸이를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러자 내부에 새겨진 작은 숫자들이 발견되었다.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분명한 숫자였다. 인터넷 검색 끝에 그 숫자가 연수구의 한 주소라는 것을 알아냈다. 강 형사와 함께 그 주소를 찾아간 현은 더 큰 의문에 빠졌다. 그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카메라는 주변 아파트들을 향해 있었다. 강 형사는 즉시 이 발견을 수사 기록에 추가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날 밤, 자기야는 또다시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몇 시간 만에 돌아왔다. 그리고 목걸이에는 작은 금속 물체가 걸려 있었다. 열쇠였다. 현은 자기야가 어디서 이 열쇠를 물고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했다. 강 형사는 다른 실종된 반려동물들의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는 모든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이건 마치 누군가가 도시 전체를 감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현은 자기야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보이는 모든 이상 행동을 기록했고 강 형사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그들은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힘을 합쳤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규모의 일인지 알지 못했다. 자기야가 물고 온 작은 열쇠는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현과 강형사는 열쇠의 출처를 찾기 위해 인천항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오래된 상점가에서 한 폐가를 발견했다. 열쇠는 그곳의 서랍을 여는 데 사용되었고 그 안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다. 서랍 안에는 인천시의 상세한 지도가 있었다. 지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러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는 다른 실종된 반려동물들의 집과 정확히 일치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 지점마다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일상 패턴, 보안 시스템 정보, 그리고 다른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강 형사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면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다. 목걸이를 한 반려동물들이 있는 가구들은 모두 최신 기술이 설치된 스마트홈이었다.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강 형사가 설명했다. 누군가가 이 동물들을 이용해 첨단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현은 자기야의 목걸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UV 라이트를 사용했다. 그러자 목걸이 안쪽에서 특별한 마크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어떤 회사의 로고처럼 보였다. 강 형사는 즉시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보았다. 로고는 테크노바이오라는 회사의 것이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설립된 바이오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첨단 장비를 개발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등록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한편 자기야는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특정 시간대가 되면 창가로 달려가 밖을 주시했고 때로는 갑자기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현은 자기야의 행동이 목걸이를 통해 받는 어떤 신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강 형사는 테크노바이오사의 전직 직원들을 찾아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의 설립자인 김준석은 원래 반려동물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지만 회사의 기술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수상한 신호들을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야의 목걸이가 특정 시간대에 더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시간대는 다른 실종된 반려동물들의 행동 패턴과도 일치했다. 그들이 모은 증거들은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반려동물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더 크고 조직적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과 강 형사는 이제 그들이 매우 위험한 비밀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늦은 밤, 자기야의 목걸이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원격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놀란 자기야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갔고 현은 즉시 그녀의 뒤를 쫓았다. 어두운 거리를 달리면서 현은 강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자기야는 마치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길을 선택했고 결국 인천의 오래된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은 겉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최신식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자기야는 건물 뒤편에 숨겨진 입구로 향했다. 현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다. 강 형사도 곧 현장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은 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비밀 기지였다. 수많은 모니터에는 인천 곳곳의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야의 것과 비슷한 목걸이들이 여러 개 진열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테크노바이오사의 로고가 새겨진 장비들이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김준석이었다. 드디어 찾아오셨네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제가 만든 기술이 이렇게 악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준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원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이사회가 이 기술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반려동물들을 이용해 도시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려 했던 것이다. 전 이 시스템의 코드를 수정해서 오늘 밤 모든 것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김준석이 설명했다. 자기야의 목걸이를 통해 당신을 이곳으로 유도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건물 밖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강 형사는 즉시 백업을 요청했다. 현은 자기야를 안전하게 품에 안았다. 김준석은 서둘러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해 데이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진실을 폭로할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커다란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모니터에는 계속해서 도시 곳곳의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닌 첨단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해킹 시도였다. 반려동물들은 그들의 순수한 본능과 일상적인 행동 패턴으로 인해 완벽한 감시 도구가 되어 있었다. 자기야는 현의 품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걸이에서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신호음이 울렸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진실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했다. 경찰 특수부대가 건물을 포위하는 동안 김준석은 마지막 데이터 전송을 완료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다. 이제 모든 증거가 안전합니다. 테크노바이오의 이 사진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모두 밝혀질 거예요. 현은 자기야를 더욱 단단히 안았다. 강 형사는 특수부대와 협력하여 건물 전체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이 시설은 단순한 감시센터가 아닌 첨단 해킹 작전의 본부였음이 드러났다. 테크노바이오의 이 사진들은 스마트시티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반려동물들은 완벽한 감시자였죠. 김준석이 설명했다. 그들은 의심받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었으니까요. 목걸이에 장착된 기술은 각 가정의 스마트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도시 전체의 네트워크를 해킹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테크노바이오 스캔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김준석은 자신의 기술이 오용된 것을 막기 위해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자기야와 같은 영리한 반려동물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진실을 폭로할 수 있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현은 자기야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강 형사는 그것을 증거물로 보관했다. 김준석은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들의 진정한 복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달 후, 송도 센트럴 파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자기야는 예전처럼 공원을 산책하며 꽃밭을 탐험했다. 이제 그녀의 모험에는 현도 함께했다. 그들의 유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현은 매일 저녁 자기야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때때로 자기야는 여전히 작은 선물들을 물고 왔지만 이제 그것들은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려동물 실종 사건이 아닌 현대 기술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들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신뢰와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우리 채널에서는 매일 새로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이야기의 끝.